들어가겠습니다. 토지의 특성으로 가죠. 자, 토지는 39페이지 가시면 토지의 자연적과 뭐가 있죠? 인문적이에요. 근데 자연적 특성이 더 잘 나옵니다.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이 부동성이라는 게 가장 근본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부동산 경기가요,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게 부동성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토지의 자연적이 인문적보다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자연적,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죠. 이걸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게요. 토지의 특성입니다. 토지의 특성 들어가죠. 자,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이라는 것은 토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자연적.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근데 인문적은 자,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서 얻어진 특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자연적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리적. 물리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물리적으로는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나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안 된다는 거죠. 토지가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무슨 쪽 이동이 안 된다는 거죠? 물리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용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용도적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으로서 인문적 특성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토지는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동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불자를 써서 이동할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부동성, 이동할 수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물리적입니다. 어떤 단어? 물리적 이동이 된다, 물리적 이동은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우리가 위치를 이제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리면서 갈 텐데요. 위치라는 게 있어요. 위치. 위치에 따라 가치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9번지가 아파트가 있으면 자, 30번지가 공원이 있어요. 그럼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아파트의 위치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고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서울에 이슈가 되는 게 강남의 땅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근데 강남이 고조선과 지금의 그림입니까? 위치가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죠. 그걸 물리적 위치라 그래요. 무슨 위치라고 한다? 물리적. 그래서 물리적은 바뀌지 않아요. 물리적 위치는 불변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 위치라고 하고요. 그럼 물리적 위치는 바뀐다, 불변인다. 불변. 절대적 위치라고 합니다. 절대적 위치.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이 물리적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요. 자연적 환경일까요? 인문적인 환경일까요? 인문적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따라서 상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위치는 안 바뀐다, 바뀔 수가 있다. 바뀔 수 있어요. 가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경제적 위치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절대적 위치가 중요한 겁니까?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겁니까?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그 부동산 가치는 바뀝니다. 맞나요?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사실 때 이 절대적 위치를 봐야 돼요? 상대적 위치를 봐야 돼요? 상대적 위치를 보고 평가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회적은 인구예요. 인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공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게 바뀌느냐, 아니면 경제적은 뭐냐면 요즘은 그냥입니까? 교통이 중요합니까? GTX 아시죠?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상권에 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경제적이고요. 그냥요, 정책이 바뀌어요. 요새 12, 16 정책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서 여러 가지가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위치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은 위치의 가변성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절대적 위치가 바뀐 거예요? 주변 환경이 바뀐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거는 자연적이다, 이건 인문적이다? 인문적 특성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 위치라는 자체를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가 51페이지에 가볼게요. 이따 하면 다 끊기니까 미리 51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부동산의 위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번 과정은 위치의 개념만 잡으세요. 위치의 개념.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어떻죠?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움직여 안 움직여요? 이동할 수 없죠. 인위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활동은 주어진 위치 그대로 상태에서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1번 밑에 부동성 때문에 절대적 위치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맞나요? 그럼 위치가 변한다는 위치의 가변성은 그럽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뀝니까? 경제적 위치가 바뀐 거죠. 그래요? 그럼 3번에 2번에다 별표 파란 색깔. 그럼 어떤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합니까? 절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상대적 경제적 위치가 더 중요해서 가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여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럼 다시 39페이지 오셔서 아, 그렇구나. 이 절대적으로 아파트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부동성 때문에 그냥이다 자연적이다. 자연적이죠. 근데 인구가 바뀌거나 공이 들어선 건 그냥입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그럼 바뀔 수 없어요?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입니까? 인문적 환경이 바뀝니까? 그럼 자연적 특성이에요? 인문적 특성이에요? 인문적 특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칠판 중에는 그냥요 생산할 수가 있어요.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근데 지구는 토지를 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증성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성을 쓴다? 부증성. 그러면 토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증가시킬 수가 없다? 없어요. 공급이 안 돼요, 토지가. 막 토지가 막 늘어나요? 그렇지 않죠.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급할 수 없다는 거는 앞에 무슨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공급이 안 된다? 물리적 공급. 근데 봐봐, 아까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했죠. 그래서 그 안에 지구 땅 안에 용도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다가 있고요, 인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은 자, 농지를 택지화 시킬 수 없어요? 택지화 시킬 수는 있어요. 가능한가요? 얘기 좀 해보세요. 가능해요? 이걸 따라서 용도적 공급,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것 뿐이죠. 그런가요? 근데 농지와 택지는 바꿀 수 없다, 바꿀 수는 있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자, 어떤 택지가 만들어진 겁니까? 그 안에서 토지가 이용이 전환된 겁니까? 그럼 물리적 공급을 늘린 게 아니죠. 그런가요? 그럼 따라서 용도적 공급. 그럼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용도가 하나야, 용도가 다양해.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용도의 다양성은 자연적이겠어요? 인문적이겠어요? 인문적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토지가 막 줄어들지 않죠. 그럼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영속성에 의해서 감가가 될까요? 감가가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러면 무슨적 감가가 안 돼요? 물리적. 무슨적? 물리적. 맞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은 막 소모되거나 파손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건물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부시면 없어지죠. 근데 얘는 토지는 없어지지 않고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앞에 뭐가 항상 들어와야 돼요? 물리적에 들어와야 돼요. 물리적 꼭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대체할 수 없죠.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틀리기 때문에 이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대체가 안 돼요. 그 무슨적 대체가 안 됩니까? 물리적이죠. 물리적으로 크기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라디오건 그냥입니까? 다 상업지역입니까? 용도는 그냥이에요. 비슷할 수 있어요. 용도를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는 거고요. 자, 토지는 인접돼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이거는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이에요. 자연. 근데 용도가 다양하거나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자연적 환경, 인문적 환경이 바뀐 거는 이건 자연적입니까? 인문적입니까? 인문적이죠. 토지를 하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지를 하필, 분필을 토지가 알아서 해요? 인간이 해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그냥이야 합병할 수도 있어. 합필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죠. 분할할 수 있다. 그래서 병합이라고 합니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고, 그러면 인문적 특성이 먼저 나왔을까요? 자연적 특성이 먼저 나왔을까요? 자연적이 먼저 나오고 인문적이 나중에 후천적으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얘가 선천적이고 얘가 후천적이 된다는 거고요. 자, 아까 얘는 그냥입니까? 앞에 물리적이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따보세요. 물리적.
그냥 이동할 수 없어요. 물리적이 이동 안 돼요. 무슨 공급이 안 되죠? 물리적인 공급이 안 늘어나는 거고. 맞아요. 무슨 쪽 깜깜 안 된다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그냥요,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토지는 다 틀리죠? 크기가 다 틀리고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포크레인에서 뽑아다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인문적 특성은 그냥입니까? 인간이 얘기한 겁니까? 인위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인위적으로. 그 다음에 자, 토지는 이동돼요? 이동이 안 돼요? 증가할 수 없죠. 그럼 불변적이라는 말이 많아요. 불변적인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입니까? 위치는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죠. 타경이. 그러면 그냥요 가변적이에요.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좀 신축적, 우리가 경직적 있으면, 우리가 안 바뀌면은 경직적이면 얘는 좀 신축적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틀을 좀 보고 올게요.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가시면은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밑에 있나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자연적 특성은 본원적 동그라미, 근본적, 선천적, 본질적,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불변적이라는 거죠. 그냥입니까? 물리적 특성입니까? 그럼 아까 물리적이라는 게 꼭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인문적 갑니다. 자, 43페이지입니다. 인문적 가시면은 맨 밑에 인문적 있어요. 자, 인문적은 그냥요 인간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 뭘 대상으로 갖가지 행위를 할 때 인간과 토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는 그 성질이 불변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물리적이다, 인위적이다.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전체적인 틀을 나누세요. 나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디로 오냐면 39페이지에서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좀 도와드릴 거예요. 39페이지 가시면 부동성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아까 그 토지 특성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부동산의 개념과 토지 분류는 그래도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맡겼는데 좀 많은 부연 설명 좀 할게요. 자, 부동성은 이동할 수가 있다, 이동이 안 된다. 이동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떤 파생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들어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틀을 다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연적 특성입니다. 자연적. 그건 아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얘는 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억나세요? 그럼 어떤 단어가 얘는 탁 튀어나와야 돼요. 물리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자, 그럼 부동성은 토지가 이동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리적 좌표가 고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리적 위치에.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걸 한번 가볼게요. 동상 부동산 아시죠? 자, 그러면은 동사는 그냥입니까? 움직입니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죠. 그럼 공시하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공시 방법이 달라요. 자, 그럼 동사는 그냥요 점유를 해요. 점유를 하고 부동산은요 등기를 하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은다면 볼펜을 옆 사람에 넘겨요. 야, 너 이거 2천원에 사. 알았어. 야, 근데 너 등기해요 하라. 그러진 않지. 또라이지, 그지? 볼펜은 그냥요 넘기면 돼요. 얘기 좀 해봐요. 넘기면 되죠. 왜? 이동하니까. 부동산은 야 가져가. 그럼 가져가? 그냥 이제 권리를 이전시켜야 돼. 서류 작업을 해야 되죠. 이해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무슨 수상하고 있죠? 그럼 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이 공시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게 바로 구별 근거가 되겠고. 근데 얘는 약해요. 얘보다 얘는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이게 나타나요. 이게 지역마다 다르다는 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마다 다르다. 그래서 미리 간다면 항상 지역화 시켜야 되고 또 국지화 시켜야 되고 하나하나 세분화 시켜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부동산이요 전국이 똑같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다르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산하고 파주가 있어요. 그럼 일산하고 파주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볼펜은요, 모나미 볼펜 여기 1,000원이에요. 그럼 전국이 다 1,000원이죠. 그럼 여기도 1,000원이고 여기도 1,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볼펜은 그냥입니까? 이동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수급 조절이 되죠. 그래서 볼펜이 여기서 암만 초과 공급이 발생했고 초과 수요가 발생했더라도 트럭으로 그냥입니까? 움직이면 됩니까? 수급 조절하면 되죠. 토지는 움직입니까? 움직여 안 움직여요? 수술이 안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합니까? 격차가 발생하죠. 여기 막 물량이 부족해지고 남아도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균일적인 가격이 형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산도 구마다 똑같아요. 가격이 달라요. 여기가 무슨 구예요? 무슨 군지도 모르세요? 동구, 동구. 파주에서 오셨어요? 동구죠. 자, 그냥요. 동마다 달라요. 동은 아시겠죠? 마두동. 그럼 마두동도 그냥입니까? 번지마다 틀립니까? 그럼 시장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시켜요. 그래서 하위시장으로 우리가 일산, 동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개별 시장에 이렇게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럼 정부 입장은 전국 전체적인 시장을 봐야 돼요. 그 지역마다 봐야 돼요. 지역마다 부분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맞나요? 자,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고요. 부분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자, 네 번째.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만약에 파주에 땅을 사려고 하면요. 그럽니까? 거기로 가야 됩니까? 따라서 임장. 장수 임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비도 많이 오니까 파주에 전화해갖고 거기 중개업소에 거기 좋은 땅이 있으면 좀 갖고 와봐요. 어딘데요? 일산이요. 너무 죽여보려고 했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토지 움직여 안 움직여? 가만히 있어야 돼? 보러 가야 돼. 가야 된다는 거. 임장활동해야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산에서 중개업 하다가 파주로 가시면 그냥입니까? 정보 수집을 해야 됩니까? 해.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보활동과 임장활동을 해야 돼요. 이게 다 부동산 관련이 됩니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지역 분석하고 외부 효과라는 게 나오거든요. 외부 효과 들어갑니다. 자, 자동차는 그냥요. 자동차는 움직여요. 옆에 있는 자동차가 영향을 안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옆에 벤츠가 있다고 해서 얘 가치가 막 높아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실력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강사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닝은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중개 자동차 매수시장에서 이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이게 이렇게 옆에 영향을 주는 걸 따라서 외부 효과라는 거는요. 맞아요? 근데 토지는 그냥요 영향을 받아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 30번지에 공유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 무슨 성 때문에? 외부 효과라는 옆에 있는 토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그럼 모닝은 그냥니까 움직이니까 인접됐단 말을 쓸 수 없습니까? 없죠. 근데 토지는 그냥요 항상 인접돼 있어요. 인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접성. 그럼 인접성도 외부 효과와 관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강남에선 비싼데 강북 가면 쌉니까? 그렇지 않죠. 지역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파트는 그냥 해도 지역 분석이 필요해요.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얘랑 맞붙는 게 개별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성이 있다? 개별성. 개별성은 따라서 물건마다 다르다. 표현이 달라요. 쟤랑. 그죠? 그래서 얘는 개별성은 토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건 하나하나씩 다르다는 특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 없다. 비대체성이라는 말 씁니다. 자, 암만 우리가 지금 마두동 여기가 다 상업용지라도 여기 대상 토지하고 저 건너편의 사례 토지가 똑같아요. 다 토지가 달라요. 크기, 모양, 지세가 다르죠. 그러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항상 그냥입니까? 물리적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물리적이죠. 그럼 물리적 대체가 가능하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맞나요?
근데 이 지역이 그냥입니까? 다 상업용지입니까? 그럼 용도는 비슷하죠. 그러면 용도를 대체해서 옆에 사례가 더 비슷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접성 때문에, 자, 인접성 때문에 용도는 그냥요 비슷해요. 그럼 이용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거나 저쪽에서 하거나 똑같죠. 그냥이야 용도는 비슷해. 용도는 대체하는 거지 물리적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접성 때문에 용도 면에는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다.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러면 자, 개별성 때문에 그냥이요 토지마다 달라요. 그러면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른 특성이 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지역마다 다르다, 토지의 물건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달라요. 다르다. 그럼 미리 답을 가르쳐 드리면 지역화가 나와야 돼요. 하나씩 구체화 시켜야 돼요. 구체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국지화가 나온 게 아니라 개별화 시켜야 되죠. 개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독점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토지 소유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만 하는 개별 독점화가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아까 쟤랑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개별 분석. 그 다음에 딱 어려운 단어가 튀어나오는데요. 얘는 일물일가라는 게 튀어나와요. 자, 일물일가라는 건 뭐냐면 이 칠판 중에는 그냥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따라서 동일한 물건, 그게 일물이에요. 따라서 일물. 일물은 동일한 물건을 줄임말이에요. 일물. 일물이 뭐라고요? 동일한 물건. 그러면 일물. 그러면 똑같이 생긴 물건에는 그냥요 가격도 똑같아요. 그럼 답에서 일물일가.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 시장에 가갖고 동일 시점에서 동일 물건의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방구에서 얘도 1,000원이면 얘도 1,000원이죠. 대답해봐요. 그럼 얘는 일물일가가 법칙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동일한 물건엔 동일한 시장에서 하나의 가격이 매겨진다는 건데 토지가 똑같습니까? 가격이 다릅니까? 무슨 성 때문에? 이게 성립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일물일가 법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팁을 드리면 개별화, 개별 분석,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쓰셔야 돼요. 지금 대답 잘하십니다. 모의고사에 개별화, 개별 분석 나오는데 영속성 찍는 사람 봤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시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굳이 얘기하는 거는 부동성하고 개별성은 그냥입니까? 파생되는 게 다릅니까? 달라요. 이해하셨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국지성 폭우가 내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파주는 내리는데 일산은 안 내릴 수 있죠? 그럼 내가 그냥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그럼 무슨 화가 나오겠어요? 국지화. 그 다음에 무슨 분석이 나오겠어요? 지역 분석이라는 게 튀어나온 거죠. 그런가요? 근데 개별성은 이동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토지마다 틀린 겁니까? 그럼 뭐마다 다르다는 표현입니까? 그죠? 그러면 국지화가 나와야 돼요? 개별화가 나와야 돼요? 지역 분석해야 돼요? 개별 분석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펜 들어보세요. 갑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39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은 부동성 있어요? 물리적 절대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할 수가 없다.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죠? 비이동성이고 넘겨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들어갑니다. 자, 아까 제가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고 동산은 움직이죠? 그냥요 구별해요. 그럼 그냥요 공시 방법이 달라요. 부동산은 뭐로 해요? 등기. 동산은요 점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염리 보실 때 이 볼펜은 그냥입니까? 남한테 넘기면 됩니까? 넘기면 되죠. 움직이니까. 대화를 합시다. 근데 부동산은 그냥 움직인다고 돼야 돼요? 권리를 이전시켜야 돼요?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공시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성 하고 있죠? 부동성. 정확하게 무동성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부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맨 끝에 가시면 무슨 활동 임장활동 정보활동 맞아요. 다시 한번 중간 점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그럼 지역마다 다르다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3번에 가시면 지역시장 국지적 있어요? 지역시장별로 수급 불경이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 정부의 규제와 통제가, 자 봅시다. 여러분들 조정지역이 요번에 일산에 해제됐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지역마다 정책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위치가 고정돼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까? 외부 효과 발생해요. 지금 보고 있나요? 아까 자동차는 움직이죠? 외부 효과 발생해야 안 해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앞에가. 그럼 아까 공원이 들었으면 긍정적이죠? 근데 쓰레기맨 입장에 들었으면 부의 효과라고 하거든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경제적 감가 그런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뭐냐면 거기 밑에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갑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영속성이라는 거 아까 들어보셨죠? 따라서 영속성 기억났어요? 영속성이라는 것은 감가가 안 되는데 무슨적 감가가 안 되는 겁니까? 물리적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건물은요, 그냥입니까? 나중에 없어집니까? 없어지잖아.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절 봐요. 허경이. 토지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건물이 없어지는 거죠. 소모되거나 마모되거나 파손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물은 감가가 돼요. 따라서 건물은 감가된다. 감정표 감가돼요. 어떤 감가가 있냐면 건물이요, 금이 갔어요. 따라서 물리적 감가. 그걸 물리적 감가라 그래요. 소모되거나 파손되거나 건물이 맛이 간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막 소모돼요. 물리적으로. 태풍이 와서 막 없어지고 막 그랬어요. 보고 계셔요? 근데 토지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50제곱미터가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리적 감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경제적 감가가 뭐냐면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기 아파트에 공원이 들었으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죠. 공동묘지가 들어서면요. 가까이 있으니까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묘지가 들어지잖아요. 그럼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이걸 따라서 경제적 감가. 이건 치유할 수 없는 걸 감정평가 배우시거든요. 맞나요? 그럼 경제적 감가는 안 돼요?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외부 환경에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이게 좀 어렵지만은 미리 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할게. 건물은 그냥요, 감가가 돼요. 왜? 건물이 금이 가거나 마모되는 게 물리적이잖아요. 맞나요? 아파트의 옆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그냥입니까? 이 치유할 수가 없습니까? 없죠.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럼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 거지 경제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입니까? 경제적 감가는 발생합니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그냥요, 입지 선정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 공동묘지 들어섰는데 아파트 들어서면 큰일 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6번에 자 따라오세요.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7번에 토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규율 대상이 되기가 삼기가, 즉 공법 규제가 용이하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야 그러지만 그냥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막 기어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봐요. 내가 아이예요. 그냥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죠. 아이가 생겼어요. 그죠? 그럼 그냥요, 규제하기가 쉬워요. 통제하기가 쉽죠. 얘한테 뭐 분유를 꼽든가.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내가 막 움직여 이렇게 막 얘가. 그 규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날 봐요. 토지에 토지. 토지 움직여요? 지금 무슨 수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토지는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규제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아시겠죠, 그죠? 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규율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거기까지만 가지고 가세요. 거기까지만. 더 넓히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느끼는 거는 그냥이다, 지역마다 틀리다. 이게 부동성이에요. 이해 갔나? 근데 아까 개별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넘겨볼게요. 개별성. 자, 42페이지입니다. 그럼 얘는요,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파생되는 특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지역 분석을 해야 돼, 개별 분석을 해야 돼. 개별화 시킨다는 게 주시작착 나오겠죠. 기대되세요?
뭐 이렇게 기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개별성은 그냥이야 토지마다 달라. 그 필지 단위가 하나하나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위치나 면적, 지세, 지방이 다 다르죠. 그런가요? 그러면 앞에 그냥요 물리적이 들어가야 돼요. 물리적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죠.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비대체적이 물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1번 밑에 별표 무슨적 측면에서는 대체하기가 힘듭니까? 물리적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자, 건너편에 있는 토지와 여기를 막 포크내도 뽑아다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단 토지의 인접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용도적 대체는 가능합니까? 여기서 하고 나나 건너편에서 하고 나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2번 개별성은 여러분 토지만 다를까요? 건물도 다를까요? 건물이나 이 계량물이 아까 정착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것도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머머 나왔다 얘. 그 밑에 보시면 일물일가 있어요?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여기 봐요. 여기 화면 봐. 여기 봐요. 얘는 그냥이요. 동일한 물건이에요. 하나의 가격이 성립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일물일가라 그래요. 근데 토지는 다 다르죠. 그럼 파란 색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무슨 성 때문에?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개별성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항상 제가 중간중간 점검해요. 3번.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개별화가 나옵니까? 독점화가 나오죠. 이 독점은 이 토지 소유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직이에요? 비조직이에요? 우리가 봐봐. 이 칠판 주개는 똑같기 때문에 본사에서 물건 튀어다 팔 수 있죠. 유통구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시장 파트 할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집중 통제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4번. 그럼 부동산마다 비교하기가 쉬워요?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다 틀리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정보시장에서 많은 정보 탐색 비용도 부담하게 되겠죠. 다 틀리니까.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이론이 하나에 똑같아요? 다 복잡해요? 다양하고 또 정확한 이론이 다르죠? 다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 따라서 개별 분석. 요까지만 체크하세요. 요까지만. 지금까지 보셨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그냥이다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시면 인접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인접성은 파란 색깔. 자, 특정 토지의 이용과 개발은 인근 토지에 주변 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아까 부동성과 함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아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공원이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벤치 옆에 모닝이 있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모닝은 그냥요 움직여요. 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접성도 관련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인접성도 관련이 되고요. 외부 효과 관련이 되고 자 오른쪽서부터 2번서부터 쭈루룩 보는데 3번 가볼게요. 3번에 가시면 따라서 지역 분석. 3번에 가시면 지역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부동성과 인접성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은 자 사이드로 가시는데 들어보세요.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고 30번지가 있으면 옆 토지가 쓰레기 매입장이 있어야 돼요?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서로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협동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협동적 이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경계 문제가 생깁니까? 경계 문제가 생기죠. 지금 무슨 성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인접성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계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용도면은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발생하냐면 개발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개발이익. 이게 여기서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그죠?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9번지가 있고 30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 제가 지금 무슨 성하고 있다고요? 그럼 옆에 갑돌이 개인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럼 얘가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럽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맞아요?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럼 그 개발이익이 생겼다 그래요. 무슨 이익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부가 그냥 환수를 해야 돼요. 환수를 해야 되죠. 그럼 개발이익을 정부가 그냥입니까? 환수를 해야 됩니까? 환수에 대한 논리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무슨 수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2번.
자, 아까 제가 아파트 옆에 쓰레기 매입장이 있어야 돼요?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인접토지와의 협동조기용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핀피와 님비는 지금 보지 마세요. 어차피 정책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소유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야기돼요? 경계. 찾았죠? 자, 용어 정리입니다. 밑에 조그만 파란 글씨에 개발이익이라는 게 있죠.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 개발이익이라는 게 자주 주셔야 돼요. 개발이익이 뭐냐?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경에 대한 요인에 의해서 정상지가여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했어요. 초과했죠. 지금 보고 있나요? 자, 정부가 개발해서 옆에 토지가 그런 거죠? 그게 무슨 이익이라고요? 개발이익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 토지가액에 대한 증가분을 그냥입니까? 정부가 환수를 해야 됩니까? 환수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에 개발이익에 대해서 이를 국가가 환수하는 논리적 근거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슨 수성 때문에? 나 지금 나도 이해하는데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정말 너무 이해하는데 나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인접사하고 있어요. 무슨 싸고 있다?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냥 환수를 해야 돼. 환수제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 개별성 때문에요. 물리적인 대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용도면에는 대체는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용도가 더 비슷해요. 옆에 있는 땅이 더 비슷해요. 그럼 인접돼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땅이 용도면을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우미로서 문제를 좀 도와드리는 걸로 갈게요. 자, 일단 제가 9번을 한번 볼게요. 9번. 자, 9번이 좀 어렵기 때문에 9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근데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볼게요. 왜 틀렸을까요? 9번. 부정성은 아직 안 갔지만 9번 있어요? 자, 밑줄 쳐보세요.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든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건 그냥요, 이 토지가 달라요. 다 달라서. 따라서 개별성. 부중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개별성. 지금 부중성을 개별성으로 고치셨나요? 그 부중성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이 있어서 법적으로 똑같아요? 다 달라요. 그럼 대체하기가 힘들겠죠. 그런가요? 그럼 시험 문제 대체 가능성을 얻게 만든다는 건 무슨 성이 나오셔야 돼요? 개별성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가요?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디를 연결시키냐면 그렇다면 15번을 연결시켜 보세요. 자, 15번에 가시면은 자, 그러면 개별성이 있어서 부동산 상품의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 X죠. 아까 물리적 대체는 됐어요? 안 됐어요? 완전한 대체는 성립되는 게 아니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 지금 자, 가장 쉬운 게 11번이에요. 11번에 가시면은 11번에 국지화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국지화. 11번에 국지화. 찾았습니까? 자, 국지화는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거예요. 그럼 칠판 보세요.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영속성일까요? 부동성일까요?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화이팅. 지금 풀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국지화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국지화 나오면 영속성이 나와야 돼요. 부동성이 나와야 돼요. 부동성까지.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럼 자, 여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16번 갑니다. 16번 가시면 부의 예보가에다 박스 쳐보세요. 부의 예보가. 16번에 마이너스 부의 예보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갈게요. 절 들어보세요. 잡으세요. 일로 와봐요. 자동차는 그냥 움직여요. 움직이죠? 자동차 매매시장 가는 거예요, 지금. 벤츠를 딱 사려고 그러는데 옆에 한 오래된 모닝차가 있어요. 그 중개업소한테 물어보니까 벤츠 가격이 싸대요. 왜? 모닝 옆에 있으니까. 또라이야. 이쯤 와서 웃어줘야 돼. 그죠? 그럼 얘는 그냥 움직이죠. 외부 효과 발생 안 해요. 얘기해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맞나요? 그 외부 효과 발생되려면 일단 그냥입니까?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까? 않아야 돼요. 부동성 관련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그냥요, 토지 옆에 인접돼 있어요. 인접돼 있는 거죠. 맞나요? 진짜예요? 그럼 개별성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부동성하고 인접성 관련 상관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개별성은 그냥입니까? 물건마다 다릅니까? 자, 토지마다 틀리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아,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외부 효과 왜 생겼어요? 그냥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 거죠. 다시, one more time. 뭐, 이 벤츠는 그냥이야, 움직여. 외부 효과 발생이 안 해. 안 해. 얘기 좀 해주세요. 아파트 부지는 움직여, 안 움직여? 정말? 외부 효과 발생하네. 공동묘지 들어서면 그냥이야, 가치가 떨어져. 정말이야? 그럼 이접돼 있네. 외부 효과 발생하네. 개별성 때문이야?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 더 할까? 난 재밌는데. 그럼 개별성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개별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다르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무수성과 무수성,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입니다. 이거 좀 많이 어려운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했죠? 그럼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시간이 들더라도. 자, 지금 제가 9번에 풀었습니다. 대체 가능성을 얻겠죠. 자, 9번에. 그럼 대체 가능성을 얻게 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토지마다 다릅니까? 부중성보다는 뭐라고? 개별성이 적합한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국지성 폭우가 내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그건 왜 그럴까요?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틀립니까? 왜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성. 아, 너무 잘해서 너 눈물 나려고 그래요. 영속성이에요? 부동성이에요? 부동성이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자, 15번. 개별성 때문에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될까요?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럼 완전 대체가 성립하지 않겠죠. 완전한 대체는 안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16번. 아까 벤치 옆에 모닝 자동차가 또 벤치 가격이 떨어집니까? 외부 효과 발생합니까? 벤치는 움직이잖아요. 토지는 움직여요? 무능성 때문에? 부동성. 벤치는 옆에 있는 인접성이라는 말 쓸 수 있을까요? 토지 쓸 수 있죠. 그래서 외부 효과 발생하는 거죠. 맞나요? 개별성의 외부 효과 발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별성 그냥입니까? 토지마다 다릅니까? 토지마다 다르다고 외부 효과 발생한다는 건 표현이 다르잖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부중성을 한번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가시면은 부중성 있어요? 부중성. 영속성과 부중성을 좀 비교해 볼게요. 부중성은 그냥이야 토지가 증가시킬 수가 없어. 없죠.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부중성하고 영속성이 조금 좀 헷갈립니다.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파생되는 게 달라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부중성은 토지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그럼 지구의 땅은 증가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토지를 생산할 수 있어? 생산이 안 돼. 자, 이 칠판죽이나 새우깡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고 물량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토지 면적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중성 때문에 절대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생산이야? 비생산성이야? 비생산성이죠.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나오는데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이 생산비 법칙은 뭐냐면 이 칠판죽에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냥요 가격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게 생산비 법칙이에요. 생산비가 들어가서 그걸 가격을 매기는 게 맞나요? 근데 우리가 조물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얼마 주고 만드셨어요? 장난하니? 그럼 생산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생산비 법칙을 정할 수가 없죠. 그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가 방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되고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이 자연적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물리적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럼 그냥 공급이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가 없죠. 그런가요? 근데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그냥입니까? 그 안에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냥요 용도 전환은 가능해요.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있다면 자 여기가 임지 농지 택지가 있다면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거는 물리적 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 안에 용도가 전환된 거예요. 부중성이 예외라고 볼 수는 없죠. 공유수면 매립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공유수면 매립했다고 해서 지구 땅이 더 늘어났나요? 늘어난 건 아닌가요? 그럼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없다? 없고
이용 전환인 것 뿐이죠. 다시 갈게요.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셔야 돼요. 예외가 있다면 토지 만드는 공장 만들어다가 토지 만들어보자 저요 뽑아갖고 오늘 몇 포대를 만드니 1000포대요 회식하자. 완전히 또라이들 집단이죠. 좀 웃으세요. 그럼 부중성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그럼 이건 예외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아니고 거기 안에 이용을 전환시킨 거죠. 오케이. 그럼 무슨적 공급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냥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따라서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 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 다양성 때문에 그래.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택지 가치가 높아지니까 또 경제적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중성을 좀만 더 할게요. 자, 땅이 많아요. 그럼 땅이 한정돼 있어요. 희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말을 써요. 상대적 희소성.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그럼 토지에 대한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공급이 그냥이야 상대적으로 희소해. 희소하죠. 그럼 누가 더 많죠? 수요자가 많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시장을 공급자 경쟁으로 만들어요? 수요자 경쟁으로 만들어요? 수요자 경쟁을 만들죠.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냥 공급이 적어. 사는 사람 많아지지? 얘기해봐요. 자, 땅을 한정됐는데 그냥입니까? 인구가 증가합니까? 그럼 앵야 막 태어나니까 그냥야 살집이 필요하고 수요자 경쟁이 막 발생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지가 올라버려요. 그럼 건물을 저층화 시키겠어요? 고층화 시키겠어요? 이걸 따라서 집약적 이용.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이 우선면 도심은 땅값이 비싸죠. 땅값을 토지는 딱 정해진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시켜요. 그걸 따라서 집약적 이용. 그럼 이걸 고층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따가 나온다면 집약화 시킨다는 거는 층수를 저층화 시키는 거예요? 고층화 시키는 거예요?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맞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냥이야 투기가 발생해.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돼요.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돼서 따라서 토지 공개념 이게 발생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볼펜은 부족한 재화는 아니고 남아 돌잖아요. 그럼 정부가 너 두 자루만 써? 그렇진 않죠. 그렇죠? 개인 사유재산에 법적 제한을 못 가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좀 부족합니까? 그럼 법적 제한을 가할 수도 있죠. 맞나요? 토지는 공적 개념이라는 거죠. 무슨 성 때문에? 부속성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를 내가 갖고 싶다는 토지의 독점 소유욕이 생겨요. 소유욕. 자, 공기는 그냥입니까? 지금 남아돕니까? 공기가 나한테 소유욕이 생기진 않죠. 대답해봐요. 무한한. 근데 토지는 그냥요 유한하고 제한돼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 무슨 성 때문에? 부중성 때문에. 가볼게요. 지금 부중성이 있어요? 자, 토지는 자연적 원시적으로 주어진 재화이지 생산되는 재화다. 생산되는 재화가 아니다. 아니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 양을 절대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물리적 생산이 불가능하고 비생산성, 면적이 유한돼 있고요. 수량이 고정돼 있죠. 그럼 어떤 특성이 나타날까요? 1번 토지는요 엄격한 의미에서 생산 공급이 아니라 자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아까 공유수면 매립 간척지 개발이 있었죠. 자, 이건 이 부중성의 예입니까? 토지의 이용을 전환시킨 겁니까? 경제적 공급에 파악되는 것이지 부중성의 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가요? 물리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니까. 오케이? 2번 그냥입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자, 생산비 법칙은 뭐냐면 아까 칠판 중에는 그냥요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생산비를 가지고 가격을 매기는 게 생산비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토지는 생산비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 재화처럼 노동이나 투입해서 생산비를 생산할 수 없죠. 그러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일반 재화처럼 비용을 투입하여 절대량 생산할 수 있지만 토지는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3번 아까 그냥입니까? 지가가 상승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냥이요 땅이 상대적으로 희소해서 그래요. 그럼 그냥 이용이 돼요? 최이용 이용을 해야 돼요. 최이용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되죠. 최이용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 거 부중성도 연관이 되고요.
그럼 아까 제가 희소성은 절대적 희소예요? 밑에 희소성은 상대적 희소예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4번 그냥입니까? 수요자 경쟁이 발생합니까? 그럼 땅값이 비싸지죠? 그럼 건물을 저층화시켜요? 고층화시켜요? 그럼 집약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집약적 이용은 뭐냐면 노동, 토지, 자본을 투입시켰는데 땅값이 비싸면 그냥입니까?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합니까? 그럼 고충화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또 후술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니까 그냥입니까? 토지공 개념이 등장합니까? 그럼 토지시장의 법적 규제가 필요한 거죠. 그런가요? 그 법적 규제가 많아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건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할 텐데 일단 이렇게 볼게요. 부동산에 균형 가격 성립이 어렵게 된다고 되어 있죠. 나중에 보시게 되면 토지의 물리정량은 늘려요, 못 늘려요? 그럼 수급 조절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균형 가격 성립되지 않고 그 완전 비탈적이라는 거는 나중에 제가 수용비 빼겠습니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요. 자, 7번에 가시면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올라갑니까? 땅값이 집가고, 집가고라는 거는 토지 가격의 합리적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가요? 8번 나중에 하고 밑에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영속성은 얘랑 좀 틀립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들어보세요. 자, 영속성은 증가되지 않는 겁니까? 소모되지 않습니까? 줄지 못한다는 거죠. 영속성. 그래서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50제곱미터가 이렇게 막 토지가 없어지진 않죠. 그러면 자, 자연적 특성은 항상 그냥입니까?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물리적인 강가가 돼요? 물리적인 강가가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건물은 그냥요 감가될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태풍이 오면 날아갈 수도 있죠. 대답해봐요. 태풍이 왔다고 토지가 막 없어지고 막 줄어드는가? 우리 어디 가서 사냐 그냥? 그럼 무슨 쪽가가 안 된다는 건데 물리적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아파트 부지에 그냥이야 공동묘지가 들어서 그럼 취할 수 없죠. 그다음에 경제적 강가. 경제적 강가는 가능하다는 거. 물리적 강가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물리적 강가 안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써도 안 없어지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빌릴 수 있죠. 맞아요. 빵은 빌려줄 수 있어요? 파리바게트에서 5천원짜리 빵을 사왔는데 옆 사람이 자꾸 빌려달라는 거야. 1,000원만 달라는 거야. 화장실 딱 갔다 오니까 이 빵이 남아있어요. 다 드셨어요. 드셨죠. 그러면 빌려준다는 건 그냥입니까? 빌려주면 다시 와야 됩니까? 와야 돼요. 오래 가야 돼요. 맞나요? 무슨 성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거죠. 자, 자동차도 렌트카 시장이 있고 주택도 전세 시장이 있는데 자동차와 주택하고 토지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가죠? 토지죠. 그럼 그냥 남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소유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이용이익이 분리가 가능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건 그냥요 오래 가서 그래요. 오래 가서 그렇죠. 아무데도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장기적 배려를 해야 돼요. 장기적 배려.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수명이요 지금 그냥이 그럽니까? 100세까지 가죠. 그럼 85세에서 100세까지 가게 되면은 평균에서 그냥입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됩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맞아요? 인생이 짧으면 노후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장기적 배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연령 제한이 있다 없다. 그 2시까지 있으시는 게 벽이 못 칠할 때까지 계약할 수 있거든요. 지금 무슨 쪽 배려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겁니까? 그럼 인생이 그냥요 길어져요. 그럼 앞으로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하루살이는 그냥이야 하루만 살아요. 야, 너 잡아갖고 너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럼 나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그냥입니까? 토지는 오래 갑니까? 무슨 쪽 배려가 필요해요. 장기적이죠. 그럼 여성분들 그냥이야 관리를 잘해야 돼. 40세인데 60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관리와도 관련이 되고요.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럼 그냥요 장래를 예측해야 돼요. 예측해야 되고 또 장래의 수익도 따져봐야 되죠. 이해가셨어요? 그럼 그냥 투자하겠어요? 장기 투자하겠어요? 장기 투자하죠. 그럼 장기 투자한다는 거는 내가 땅을 사서 그냥입니까? 임대료도 받습니까? 임대료 받는 게 소득이득이에요. 나중에 그냥요 양도차익도 있어요. 양도차익이 자본이득이에요. 그러면 소득이득과 양도차익을 다 얻을 수 있죠? 무슨 성 때문에 그렇죠? 영소성.
토지가 가격이 떨어지면 또 매각을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칠판 중에는 생산만 됩니까? 나중에 소모도 됩니까? 그러면 재생산할 수 있죠. 얘기해봐요. 그런데 토지는 소모가 돼요? 소모가 안 돼요? 무슨 생산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재생산 말을 쓸 수 없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성 때문에? 영속성 들어볼게요. 지금 41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갑시다.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토지는 무슨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리적이요.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여러분들 건물은요 태풍이 오면 그냥입니까? 이 건물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까? 완전히 마멸 파손될 수도 있죠. 얘기해봐요. 근데 토지는 마모되어 파손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항상 무슨 쪽이 들어가야 된다? 물리적. 자,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건물의 내구성이 생기는 거예요. 건물이 오래 간다는 거는 토지의 영속성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용이익과 사용이익이 분리돼서 소유이익은 획득할 수 있게 하고 분리돼서 타인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냥입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자, 발달되어 있죠. 기억나세요? 땅은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줄 수 없어요? 소모하기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용이익은 타인에게 빌려주고 얻는 대가로서 임대료고 소유이익은 타인에게 매각하는 매각대금입니다. 그럼 그냥이다 임대차 시장이 형성돼 있다. 자, 3번. 여러분들 1억 주고 토지 산 거와 BMW 산 거는 3년 있다 가치는 토지 가치가 세죠. 그럼 토지가 더 자산 가치가 보존력이 높다는 얘기예요. 투자 대상으로 선호한다는 얘기죠.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소득이득이 임대료고 자본이익이 양도차익이에요. 두 가지 더 얻을 수 있죠. 이해하셨어요? 넘겨보세요. 그럼 4번에 가시면은 토지가 오래 가니까 주택도 그냥요 재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고 계신 게 신규가 아니라 재고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될 수가 있고요. 절량이라는 공급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제가 주택 절량을 후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7번 중요합니다. 부동산 활동에서 무슨적 배려가 필요하죠? 장기적. 그럼 아까 여성분들 그냥이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8번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냥이 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 예측이라는 단어 있죠?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장래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수익 같은 게 또 중요하고. 이해하셨죠? 그럼 자, 프린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를 가시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 건데, 자, 프린트에 지금 어려운 게 뭐 몇 번이냐면, 지금 10번 갑니다. 10번. 10번 있어요? 10번은 자 도와드려 볼게요. 토지의 비생산성이라는 게 있죠. 부중성이에요. 그러면 부조성 때문에 자 그냥입니까? 아까 물리적 공급이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용도의 관점을 물리적 관점으로 고치세요. 무슨 적 관점 고쳐라? 물리적 관점. 고치셨어요? 용도의 관점은 무슨 적 관점으로 고쳐라? 물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용도의 관점이 맞아요? 물리적 관점. 물리적 관점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13번. 토지는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어요? 재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틀린 질문이겠네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14번은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14번. 기회를 좀 드릴게요. 오다 X다. 부중성에 예외가 있나요? 아까 제가 토지공장까지 얘기했는데 예외 있어요? 그럼 예외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매립이나 산지갱간을 통한 농지택지 확대는 부중성이 예외다, 예외가 아니다. 아니고 그 용도의 전환일 뿐인 거죠. 오케이? 그럼 부중성이 예외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죠. 분위기 안 좋아서 일로 와봐요. 여러분들 공유수면 매립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쪽 땅을 매립한 거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보고 있는 건 지구를 지켜야지. 그렇다고 늘어났어, 물리정량이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예외야, 예외가 아니야? 아니라는 거지. 예외가 아니야.
예외다 아니다? 아니고 토지의 이용 전환으로서 용도 전환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다. 그럼 맞는 지문이냐 틀린 문이냐? X 지문이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힘내시고 맨 밑에 23번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세요. OX인지. X죠. 부중성은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런가요? 그럼 도와드릴게요. 부중성을 용도의 다양성으로 고치세요. 뭐의 다양성으로? 그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다양하죠. 용도의 다양성으로 고치셨나요? 지금 23번 하고 있습니다. 고치셨어요? 그러면 이용 전환 가능하죠? 그러면 무슨적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용도적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셔야죠. 이해 갔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부중성으로는 용도적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 공급이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물리적 공급이 안 늘어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제가 할게요. 부중성을 뭐의 다양성으로 고치셨습니까? 그럼 용도의 다양성이 들어가면 맞나요? 대답해 보세요. 그럼 용도의 다양성은 그냥이야 이용 전환을 통해 할 수 있어. 있고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있다. 있다라고 바꿔주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럼 제가 갈게요. 요것만 하고 좀 찾아가겠습니다. 저 보세요. 부중성은요. 그냥이요. 부중성인 토지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죠. 대답해. 예외 있어 없어요? 예외 있다면 토지 만드는 공장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간혹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는 건 예외가 이다, 예외가 아니다. 아니고 토지 용도를 전환시킨 거죠. 그런가요? 자, 부중성이 나오면 항상 무슨적 단어라는 게 튀어나와야 돼요. 그럼 물리적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물리적 관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 그럼 용도 전환이 가능하죠? 그럼 이때는 무슨적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